네, 증시 콜라텍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수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증시 콜라텍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극심한 변동성 시장입니다. 간밤 발표된 PPI에 이어서 이번 주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매크로 이벤트에 또다시 부각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정말 어지러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늘 찾을 수가 있죠. 오늘 이 시간 향후 시장을 주도할 섹터, 그 내에서도 주목해볼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략자주실 전찬남 전문가님께서는 잠시 후에 모셔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오늘 시장 전망 그리고 삼전 닉스 전망 더해주실 민푸름 전문가님 큰 화면 통해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증시 콜라텍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장 전망과 더불어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향후 전망 알려주실 민푸름 전문가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납니다. 제가 저번에 와서 말씀드렸었죠. 만스피 9월 말 요거를 이제 힘차게 외치고 갔는데 오늘 또 지금 이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 그리고 삼전과 닉스 요거까지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말을 빨리 할게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잠깐 돌려보기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합시다. 자, 지금 시장 하루 비 왔다가 하루 해 떴다가 막 난리 부르스죠. 자, 미국 증시만 봐도 알아요. 이게 지금 어제 요거는 반도체 지수 이제 주봉이고요. 여기 이제 일봉인데 이게 사실 S&P 일봉이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꼬리가 위아래로 이렇게 달렸다는 거는 쫙 빠졌다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 이렇게 이제 그 우리나라 같죠. 원래 미국 증시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지 않았는데 지금 미국 증시도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거 볼게요. 이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주봉이에요. 너무 가파르지 않아요? 이게 사실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5월부터 4월 말? 4월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4월 전쟁 딱 시작하고 한 달 지나고 나서 5,000피였잖아요. 2달 만에 9,000피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사실 언제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급등인 거예요. 그래서 차 떼고 뽀 떼고 뭐 다 떼고 차트만 봐도 야 이거 조정 오게 생겼네. 딱 그럴 정도의 이격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 봅시다. 시장 조정의 가장 큰 원인. 이번 시장이 덜컹거리는 가장 큰 원인 바로 요겁니다. 이유는 많아요. 많은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금리 인상.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전에 이 증시가 굉장히 잘 갈 수 있었던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조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75bp 올리고요. 일본도 금리 인상이 확정이 됐고 우리나라도 지금 7월 금리 인상은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 빼놓고는 다 지금 매파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요것 때문에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급등으로 인한 이격도 확대.
요 이격도 확대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자, 그냥 이거예요. 자, 여기 뭐 선들 있죠? 선들하고 주가랑 이만큼 벌어진 거. 이게 이격도예요. 이게 지수지만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요 아래에 있는 선들이 만나려고 하는 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수가 위에서 버티고 있다가 선이 올라오는 것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얘가 내려가서 선을 만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보통은 조정이 올 때. 그래서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를 우리는 시간 조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계단식 상승을 하려고 시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격 조정이 왔다. 브로드컴에서 이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거 얘기하면 얘기 길어지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로 요거예요. 단기말 기간 부클로징. 6월 달에는요. 모든 기관에서 상반기 성과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성과 보고서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들고 있는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LG이노텍 등등등을 매도를 해야지 수익률이 확정이 되죠. 확정 손익이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매도를 해야지 상반기에 나 이만큼 수익을 냈습니다라고 자신의 어떤 이런 성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 6월 달, 12월 달에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해요. 원래 그래요. 거기다가 스페이스X 언제 상장해요? 12월. 예, 12월이래. 12일 날 상장해요. 근데 스페이스X뿐만이 아니라 엔트로픽도 기다리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기다리고 있고 오픈 AI도 기다리고 있어. 거대 IPO가 올해 하반기에 다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은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어디 빼서 해? 우리나라, 일본, 홍콩, 뭐 신흥국에 이제 깔려 있는 자금들을 다 빼서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5월 달에 외인 매도가 44조예요. 그런데 6월 첫째 주 있죠. 4일간 외인들이 매도한 게 23조예요. 한 달 동안 매도한 거를 4일 만에 반절을 매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인의 매도세가 강하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정도면 많이 안 빠진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강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해야 돼.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인상을 한다는데 시장이 왜 빠져? 자, 요걸 주가는 요렇게 나와요. 이게 주가를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모를 담당하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주가가. 그런데 이익이 금리 인상보다 더 높아져 버리면은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금리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분기별 영업이익 예상치 전망이에요. 자, 26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예요. 계속해서 우상향하죠. 이 파란색이 반도체예요. 반도체 이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겠지만 이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면요. 금리 인상을 설사 하더라도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 폭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 때문에 당연히 더 막 100 올라갈 거 80밖에 못 가겠죠. 어쩔 수 없어. 그건 하방 압력에 작용을 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하락장으로 빠지냐?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자, 시나리오.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상상력이 풍부해야 돼. 스토리를 계속 짜봐야 돼. 아, 시장이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대응해야지. 시장이 이렇게 되면 나 이렇게 대응할 거야. 라는 걸 머릿속에 있어야지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자, 시나리오 1번. 반도체 시장이 주도적으로 상승을 하는 시장. 코스피가 30% 오를 때 삼성전자는 50%에서 70%, 하이닉스는 70%에서 100% 정도 오른다고 쳤을 때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센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릅니다. 자, 삼성전자는 4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고 하이닉스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이거는 단순 비례해서 숫자로 계산했을 때예요. 그리고 시나리오 2, 초호황. 진짜 막 금리 인상 안 한대. 그 금리 인하로 다시 뭐 어떻게 종전돼가지고 막 금리 인하 간대. 이러면 시나리오 2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60, SK하이닉스는 500만 원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정도의 강세장인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증권사들에서 나와 있는 목표 주가 국내만 가져왔어요. 국내만. 해외는
터무니없이 저 위에다 불어놓은 거 많아갖고. 자, 삼성전자는 55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380만 원이에요. 근데 요 목표 주가 보통 목표 주가 레포트 나올 때 기간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3년 뒤에 갈지 5년 뒤에 갈지 우리는 몰라. 걔네들은 그 안 써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딱 가져왔어요. 3.50, SK 350. 언제까지? 8월 말까지. 8월 말까지.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 제가 앞에서 얘기해 줬어요.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거야. 자, 앞에 봅시다. 자, 이게 단순 비례로 계산한 거예요. 45만 원에서 55만 원이야. 그러면 여기에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SK하이닉스도 320과 400 평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초호황 강세장과 이 시나리오 1, 2 중에 1에서도 그냥 평균치로 계산을 했을 때 이 가격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제가 보수적이고 현실적이다. 진짜 이거는 꿈이 아니야.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와.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월요일 날 폭락했을 때 삼전이랑 닉스 산 사람들 다음 날 웃었죠. 오늘도 빠졌어. 내일 어떨까요? 지금 CPI 좋게 나왔거든요. 나스닥 야간 선물, 우리한테는 야간 선물이죠. 나스닥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별 일이 없다면 시장은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8월 말까지 요 가격 달성하면 제가 한 번 더 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민프름 전문가님께서 8월 말까지 50만 전자 그리고 350만 닉스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나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미 들고 있다. 그렇다면 투톱 이외에도 이제 함께 주도주를 오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기업이냐가 또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콜라텍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지러운 시장 속 해답을 알려주실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10시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상승 나오는 종목만 콕콕 찍어서 알려드리고 있는 증시콜라텍의 히어로 영웅 전찬남입니다. 이번 주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월요일은 어땠습니까? 블랙 먼데이라고 할 정도로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전부 다 울면서 무력감을 느꼈던 그런 하루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역시나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뭔가 굉장히 아쉬운 상승세를 보여준 하루였고, 오늘은 다시 한번 이젠 나올 눈물도 없는데 또 눈물 나오게 하네. 그래도 눈물이 나오네. 이런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블랙 웬즈데이의 모습을 역시나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고 상승 VI 걸리는 종목이 있듯이 오늘 영웅전천함이 정말 투자에 지친 시청자분들과 주린이분들 위해 좋은 종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음에도 영웅전천함과 남은 6월도 증시콜라텍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기술주들 굉장히 크게 밀렸었죠. 우리 시장 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삼전닉스의 하락 속에서 저점 7,541선까지 터치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하락장을 또 기회로 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영웅전찬함 전문가님께서 향후 시장을 주도할 섹터 그 내에서도 주목해볼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마음 같아선 빨리 이 종목 만나보고 싶은데 그 전에 시장 분석 한번 해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우리 정말로 여성 전문가분께서 그쵸. 너무 시장 브리핑을 잘 해주셨어요. 그쵸, 와, 저 그쵸. 귀에 팍팍 꽂히더라고요. 네. 예, 하지만 우리 그 여성 전문가님께서 우리 민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시장 분석을 해주신 것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무조건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영웅 전찬함이 보는 시선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는 시장 분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어서 일단 저는 좀 간단하고 빠르고 간단하고 굵게 여러분들께 오늘 시장을 좀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보도록 할게요. 뭐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요. 코스피 마이너스 4%대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역시나 마이너스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냥 양대 시장이 전부 다 하락 마감했다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락 마감하게 된 배경을 보면은 그동안 기관 같은 경우가 조금 매수세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조금 받쳐주는 그런 모습 보여줬지만은 기관이 오늘은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2조 6천억, 외국인 같은 경우가 3조 2천억 가까이 매도하면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낙폭을 보여준 하루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금 오후 접어들면서 조금 매도세가 조금 좁혀지면서 조금 시장에 조금 낙폭이 좁혀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좀 아이러니한 거는 원달러율 같은 경우도 1,530원대 미만으로 조금 하락 마감하는 원인이 보여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차트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차트가 6월 2일에 8,933을 찍고 쭉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왜 내려왔는지는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왜 요즘 시장 같은 경우가 정체, 부진 또는 하락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당장 알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영웅 전찬함이 보는 국내 시장이 부진하고 정체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왜 이제 좀 하락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건가라는 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보는 시선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동안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했었던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1%로 인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엔저 현상이 이제 어떻게 보면 끝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엔고 현상이 좀 심화가 되면서 사실상 외국인,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뭐 중국인이나 미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이나 뭐 다른 나라 사람도 역시나 외국인이잖아요. 일본인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조금 이런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은 당연히 원화가 조금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3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미국 같은 경우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베이비 스텝 수준이라고 해가지고 0.25% 인상을 하거든요. 인상을 할 때 그 공격적으로 할 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0.75%. 바이든 정권 시절 때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가장 큰 폭으로 인상시킬 때 한 번에 0.75%였어요. 하지만 일본이 이번에 1% 가까이로 인상시킨다고 하니까는 엄청 큰 폭이다 볼 수가 있고요. 또 AI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 5만 전자였다가 지금 뭐 33만 전자까지 갔었잖아요. 채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삼성전자와 또 삼성전자 노조 간에 DS 부문에서 이런 성과급 협상이 벌어지면서 결국 어느 부분에서 성과를 돌파했을 때 성과급 6억 정도 주는 걸로 이제 협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가도 상승 나왔고 또한 주가 상승 나오고 이런 성과급 협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뭐 오르다 보니까는 금리 상승 같은 경우도 역시나 압력이 높아지면서 드디어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이슈도 확대가 되면서 국내 시장에 조금 상승 나오려고 하는데 올라가지마 하는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라는 말 뺄게요. 대통령이라는 분께서 이 초과 이익 같은 경우를 국민에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
이놈의 기본소득 같은 경우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전쟁이 계속 길어지겠구나, 원자재 가격은 더 올라가겠구나, 먹거리 물가도 더 올라가겠구나. 그러면은 고용지표나 뭐 또는 소비자 물가 지수나 또는 PPI라든지 PCE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나 더 올라가겠구나. 세계 경제가 불황이면서 내 지갑은 더욱더 얇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장 자체가 조금 투자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위축되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위축되거나 소비하는 데 있어서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는 코스피가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수가 없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가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국내외적인 악재 같은 경우, 악재 이벤트를 겪고도 코스피가 올라갈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조금 이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내려갈 건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일단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국내 시장 같은 경우가 일단은 지금은 중요한 변곡점이다. 왜냐면은 요즘에 국내 시장은 너무 롤러코스터 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하루는 상승 나왔다가 하루는 하락 나오고. 근데 그 상승폭과 하락폭이 플러스 8%, 마이너스 8%입니다. 너무 크단 말이에요. 변동성 폭이요. 이 정도면은 거의 바이킹 수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종전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욱더 중요하게 보는 건 무엇이냐면은 미국 뉴욕 3대 지수에서 기술주를 지표하는 이런 지수가 나스닥이거든요. 근데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AI 기업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 같은 경우가 일단 기본적으로 좋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이런 조금 AI에 대한 부진론, AI 거품론 같은 경우가 완벽하게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전쟁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는 이거와 상관없이 반도체주 랠리로 결국엔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전 같은 경우도 일단은 여기서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는 당연히 지금처럼 전쟁이 확대가 되기보다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벤스 부대통령 이야기처럼 중간 선거 이전이나 아니면은 이번 달 말이라도 전쟁이 좀 종전이나 휴전 분위기로 가야 된다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보다 크게 하락 나오는 이유는 삼전닉스라고 불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의 수급 집중. 아까 말씀드렸죠. 코스피 8% 상승 나올 때 다른 회사들도 8% 상승 나옵니까? 아니에요. 코스피에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만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그냥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만 집중되다 보니까 하락 나올 때도 역시나 이런 회사들이 하락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쏠림 현상 같은 경우도 국내 증시가 다른 외국의 증시보다도 크게 하락 나오는 원인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서 코스피보다도 조금 덜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은 근데 사실상 덜 빠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코스피 투자하는 게 좋으냐, 코스닥 투자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그래도 저는 코스피 포트 구성을 코스닥의 100%, 코스피의 100% 이렇게가 아니라 코스피에는 60%, 코스닥에는 40%로 구성을 해가지고 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 간단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일수록 대응 전략 잘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기 전에 다양한 매크로적 변수들 살펴보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이란과 미국 간의 군사적 충돌 소식이 이 시장에 경계심을 주고 있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각종 경제 지표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관련돼서 이번 주 역시 이슈들이 많았던 만큼 뉴스 헤드라인들 하나씩 보면서 좀 인사이트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아는 뉴스들이 있지만은 저는 제가 보는 시선에서 이런 뉴스들이 좀 중요하다 판단돼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매도 사이드카 코스피 7,600도 와르르 거의 6월 2일 정도에 코스피가 9,000포인트 찍다가 다시 고점을 찍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찍고 내려온 원인 중에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의 어떤 보면 수급 집중 현상, 즉 쏠림 현상에 따라서 이런 대외적인 악재 맞았을 때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와르르 무너지니까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역시나 조금 하락
이렇게 나오고 역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네, 신용잔고. 내가 돈이 없으면 물건을 사지도 말고 투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빚내서 투자하는 B2 한마디로 신용 미수매매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신용 미수매매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빌린 내가 가진 담보를 상대로 담보를 가지고 빌려서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담보 비율이 부족하게 되면은 무조건 그 다음 날이든 장중에든 시장가 매도로 청산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런 대응할 수도 없이 담보 부족으로 시장가 청산되다 보니까 국내 지수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도 7,600선도 와르르 무너졌다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럼에도 잔고 비율은 더욱더 계속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뭐 이란의 조금 이런 충돌 같은 경우는 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흔히 뉴스에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미국 경제 전문가 같은 경우가 70%가 연준이 연내 금리를 동결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인상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근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왜 고용 지표도 너무 좋게 나왔고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왔는데 왜 인상을 해야 되는 거야? 인하가 맞는 거지. 근데 나는 케빈 워시한테 맡길 거야. 마음으로는 금리 인하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겉으로는 케빈 워시 너 알아서 해. 근데 너가 날 속상하게 하는 결과는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 전문가들이 조금 금리 동결을 이야기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근데 잘하면 금리 인하도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CPI 같은 경우가 예상치에 부합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그래도 지난주에 고용 지표 호조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크게 눌림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래도 오늘 CPI 결과치가 좋게 발표가 되면서 조금 내일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흔히 조금 상승세, 반등세, 저가 매수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입니다. 6월 12일에 나스닥에서 스페이스X가 상장합니다. 이 스페이스X 상장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6월 11일이나 뭐 이때쯤부터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HVM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증시에서도 삼성전자보다도 그냥 진짜 뭐 우주 관련한 회사들의 주가가 엄청 저는 수급이 집중될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이날 같은 경우도 역시나 목요일이나 금요일도 시장은 하락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우주 관련 회사들의 주가로만 수급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시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우주 관련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일단 오늘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지켜보면 좋겠다 하는 뉴스를 제가 보는 시선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찬남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다양한 매크로적 변수들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주도주와 비주도주의 추세폭이 점점 더 커지는 어려운 시장인 만큼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네, 계좌를 또 되살려 줄 수 있는 인사이트들 기다리고 있다 말씀드릴게요. 그럼 또 바로 이어서 전문가님께 도움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마스코트죠. 시청자분들께 꼭 필요한 코멘트 그리고 투자 전략도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빨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영웅 전차남의 투자 전략 같은 경우를 저는 크게 세 가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트렌드 같은 경우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공략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 같이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뭐 코스피가 8% 오르고 하락하는 이런 변동성이 큰 롤러 코스피 같은 이런 시장에서는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어떤 종목을 공략하냐. 한마디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이 종목이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줄 건지, 아니면 이 종목이 내 돈을 잃게 할 건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한마디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종목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따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증시 콜라텍과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니까 그거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또한 네, 또 롤러코스피 같은 이런 시장에서는요. 1,000만 원 가지고 한 5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도 1,000만 원 가지고 한 종목을 5분할 매수로 분할 매수로 5번에 걸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네, 여러분들이 평균 단가 낮추시고 비중은 크게 늘려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시는 어떻게 보면 현명한 투자 전략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0번, 100번 강조해도 아깝지 않다 말씀드렸죠. 증시 콜라텍 본방 사수하셔야 됩니다. 증시 콜라텍이 언제 합니까? 매주 수요일 밤 10시 조아영 아나운서님과
영웅 전찬남이 팍스경제 TV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콜라텍 본방 사수만 하셔도 시청자분들이 돈을 잃는다? 아니, 돈을 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장 주도 섹터는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물음표를 남겨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엔비디아, 우리가 엔비디아 테마를 주목해 봐야 된다. 한마디로 잭슨 항 테마를 주목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잭슨 항 테마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인지 제가 뒤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우리 증시 콜라텍과 함께하는 방법은 아나운서님께서 좀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시크릿 섹터로 이제 젠슨황 수혜주 들고 오셨다라고 힌트를 주셨는데요. 네, 관련해서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종종 참여하실 수 있는 공부방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쪽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의 히든 종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저희는 전체 화면으로 만나보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콜라텍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월등히 많지만 그 안에서도 섹터별 순환매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죠. 오늘은 또 소비 섹터, 스페이스 X 섹터 쪽에서 강세가 나와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강세가 나오는 종목들 추매해도 좋을까 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의 핫 이슈, 특징주들에 대한 분석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하락하고 상승 나온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 종목들 가운데서 제가 보는 종목 세 가지 초이스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보는 시선에서 매수해도 좋은지 매도해도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TMC와 SK 이터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봤는데요. 일단 TMC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TMC 같은 경우가 미국의 데이터 센터 강통신 관련 주문 급증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늘 상한가가 갔더라고요. 원래 강통신 관련주 하면은 회사 사명부터가 강통신인 대한강통신, 오이솔루션, RF 머티리얼즈, 광전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TMC 같은 경우가 알고 보니까는 이게 광 케이블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이 광 케이블 제조하는 게 단순히 통신 케이블이 아니라 방산으로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케이블을 제조하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선에서 오늘 이 회사의 주가가 상한가 같지만은 저는 이 회사 내일 아침에 조금이라도 하락 나올 때는 공략해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려요. 제가 이렇게 공략해도 좋다고 말씀드리는 원래 저 상한가 간 종목 공략하라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근데 주가가 조금 내려갈 때 공략해도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코스피 종목이고요. 또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워낙에 제가 좀 뉴스라든지 실적 같은 경우 봤을 때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상승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매수 의견 드립니다. 자, SK 이터닉스 볼게요. 이 SK 이터닉스는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육성 본격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상한가 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SK 그룹주 중에서 SK 오션 플랜트도 역시나 주가가 상승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회사 오늘 주가가 상한가 가까이 상승 나왔는데 매수해도 좋은지 아닌지 일단 제가 보는 시선에서 투자 의견 드린다고 하면 매도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보다도 원전이라든지 전통적 에너지 같은 경우에 부각이 아직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 테마 같은 경우 공략하는 건 지금 너무 시기상조가 아닐까, 때가 맞지 않는 이 얘기가 아닐까 생각 들어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고요. 자, 삼성전자 국민 주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오늘 장중에 6.1%, SK하이닉스는 7.5% 하락 마감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우리 여성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즉 삼성전자는 코스피고 네, SK하이닉스도 코스피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순히 대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하락 나온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가 이제는 하락이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는 제가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는 제가 제시한 목표가는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40만 원에서 45만 원 또는 40만 원 후반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회사고 SK하이닉스는 물론 제가 이야기한 목표가까지 근접했지만은 더욱더 더 갈 거라고 봅니다. 280만 원까지 30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왜냐? 지금 AI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고 엔비디아의 잭슨한 회장 같은 경우도 귀국하기 하루 전날에 즉 이번 주 월요일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크게 블랙 먼데이라 할 정도로 하락했을 때요. 엔비디아의 잭슨한 회장이 뭐라 얘기했냐면은 지금 너무 싸다 주가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주가가 하락 나올 때 공략해야 된다. 저는 이분이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주식 전문가. 그 정도로 정말로 많은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AI는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하락 나오는 것만 보고 무서워서 공략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냥 장 담글 때 구더기 무서워서 김장 못하는 거랑 똑같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냥 매수 의견이죠. 지금 하락 나올 때 공략했으면 좋겠고요. 29만 원대 공략했으면 너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TMC 매수 의견 드리고요. SK이토닉스 매도 의견 드리고요. 삼성전자 매수 의견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서 좀 핫했던 종목들 가운데 3종목 초이스해서 제가 보는 시선에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증시 핫 이슈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또 다음 순서로는요.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오늘의 시크릿 종목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제닉스 로보틱스로 시작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좀 다양한 종목으로 큰 상승 내주신 만큼 오늘의 히든 종목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혹시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일지 힌트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네. 오늘 하락장이라고 해서 대부분 많이 상심하실 것 같아요. 우울하죠. 네, 내가 이 방송을 왜 보고 있나? 내 계좌를 봐야 되는데 이 생각 들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망가진 계좌, 구겨진 종이처럼 망가진 계좌를 단 한 번에 필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요. 오늘 이 방송 이제 방송 시간 10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10분 사이에 영웅 전차남이 들려주는 종목, 알려주는 종목, 그거 진짜 저는 무조건 관심 있게 보시고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으로는 진짜 감히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손실보다 수익 볼 가능성이 진짜 큰 종목이에요. 훨씬 높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꼭 공략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 처음에 얼마 시작한지 알아요? 얼마에 시작했었나요? 3만 원대. 3만 원대. 네, 근데 그 회사 주가가 올라갈 때 얼마까지 올라간지 알아요? 52주 신고가 찍었을 때? 얼마? 한 60만 원, 90만 원. 90만 원대까지. 네, 3,000배 가까이 상승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나온 이 종목 있죠? 네. 현재 주가 9만 원입니다. 저는 이거 20만 원까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공략해야 된다. 꼭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섹터 같은 경우는 로봇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로봇이에요.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도 잠깐 힌트 드렸지만은 엔비디아 잭슨항 이야기했죠. 엔비디아 잭슨항 회장께서 아직도 생성형 AI에 집착을 할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무엇이 집착하냐면은 네, 피지컬 AI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지금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 주린이분들이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분들이나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계시다고 하자면은 이제는 생성형 AI, 반도체 회사, 메모리 회사 이런 회사 공략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피지컬 AI 여기만 계속 생각하셔가지고 피지컬 AI 테마를 공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손실보다도 수익 볼 가능성이 크고 구겨진 종이처럼 망가진 계좌를 쫙 펴가지고 그나마 손실이 지속된 계좌 수익으로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영웅 전찬남이 가지고 나온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는 피지컬 AI 종목을 알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이제 우리 조아영 아나운서님께서 어떻게 이 종목을 알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저희 전문가님께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 준비해 오셨다라고 합니다. 이 히든 종목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참여 가능한 공간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종목명 그리고 종목에 대한 무료 전략까지 지금 공유해드리고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잠시 후에 이 히든 종목 힌트와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콜라텍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찬한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시크릿 종목 젠슨 황수혜주다,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등등의 많은 재료들 언급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시크릿 종목에 대한 힌트 하나씩 풀어주시죠. 제가 왜 이 종목이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네. 방송 시간 9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빨리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9분이란 시간 동안에 부족할 수 있으니까는 네요. 서둘러서 이 방송 통해서 증시콜라텍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 종목이 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생각하냐면은 일단은 잭슨한 회장 같은 경우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해서 주가가 3만 원짜리가 90만 원까지 상승 나온 겁니다. 근데 이 회사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보다도 더 대단하고 글로벌적으로 더 유명한 누구? 잭슨 항.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항 씨라고 해서. 아닙니다. 잭슨 항, 대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협업에 나설 K기업에 대해서 어떤 회사를 콕 꼽았냐면은 영웅 전찬남이 가지고 나온 회사. 이 회사를 히든 종목을 어떻게 보면 잭슨 항이 나 이 회사랑 파트너십에 맺어가지고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발전시키고 싶어.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가 엄청 상승 나왔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거 두산 로보틱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그렇게 흔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때가 많이 묻은 그런 회사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두산 로보틱스는 메디슨 항이라고 해서 엔비디아의 잭슨한 회장의 따님이 방문한 회사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 회사는 잭슨한 회장이 직접 방문한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잭슨한 회장 같은 경우는 피지컬 AI를 엔비디아의 차세대 주력 사업이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대만의 컴퓨텍스 2026 전시회에서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피지컬 AI 선도 기술 개발 사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지컬 AI 테마를 지금 당장 우리 시청자분들이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보다도 당장 피지컬 AI를 공략해야 된다 보는 거고,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 회사는요. 일단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이 5% 있고 LG의 지분이 47%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어느 회사인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야기하는 그 주제가 모멘텀이 더 큽니다. 일단 이 회사를 설명드리기 전에 뒤이어서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께 한 가지 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중에 뭐가 중요하다 보십니까? 둘 다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둘 다 중요해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휴보라는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휴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사람처럼 움직이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하드웨어가 사람과 완벽하게 좀 비슷하게 생겼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소프트웨어, 사람처럼 또 말을 하고 행동을 하네. 해가지고 유명해서 휴머노이드인 거예요. 인간과 비슷한 로봇의 모양을 갖췄다. 해서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가 중점이 됐고 그 시대에서는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가 더 주목을 받는 이런 로봇 테마주들의 강세였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만 원짜리가 30만 원, 40만 원까지 단번에 움직인 겁니다. 근데 피지컬 AI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생각하고 그냥 사람이 입력한 대로 그냥 로봇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로봇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여서 사람보다 더 사람답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히든 종목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냐면은 하드웨어,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하드웨어에 치중된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예요. 한마디로 로봇을 우리 사람도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마디로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진짜 사람화가 다 되는 거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도 만들어지고 나서 교육이란 걸 받아야 피지컬 AI로 완벽하게 거듭납니다.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회사는 포지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교육용 소프트웨어, 피지컬 AI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완벽하게 이런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포지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포지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완전 자율공장 시대를 여는 거예요. 이 회사는 피지컬 AI와 또는 소프트웨어 포지로 인해서 물류와 제조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회사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오늘부터 카카오가 노조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파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노조를 겪으면서 전 분야의 AI에 도입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로봇 전환은 더욱더 빨라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로봇 테마주 같은 경우에 강세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 회사에서 만든 로봇을 교육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포지, 로봇을 더욱더 사람처럼 만들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포지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의 구강모 회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삼겹살까지 먹은 거거든요. 이 두 분이. LG전자의 목표가 주가 40만 원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회사는 저는 최소한 2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봐요. 현재 주가 92,700원입니다. 저는 딱 2배 가까이는 충분히 상승 나올 회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알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아나운서님이 알려주시는 곳을 통해서 정식콜라텍과 영웅 전차남과 함께 하시면은 방송이 끝나도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릴 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시크릿 종목으로는요. 엔비디아발 젠슨왕 최대 수혜 종목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도 특징적으로 강세 보이는 섹터가 이 로봇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오오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닉스 로보틱스까지 세 종목을 통해서 단기간에 좀 큰 상승을 내주신 만큼 오늘의 히든 종목도 기대에 봄직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히든 종목은 하단에 보이시는 공부방 통해서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의 히든 종목명 더불어 전략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자면 한마디로 젠슨왕 수혜주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로봇 섹터가 시장을 주도한 바 있고 지금 삼겹살 회동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는 지금 이 순간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겠고요. 무엇보다 이 기업 향후 로봇 대장주로 또 떠오를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주목해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 수요일 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